여러분들 혹시 2020년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 비트코인은 코로나 시기에 큰 하락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2020년도에 대상승기 이전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똑같단 말입니다. 비트코인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그 자리 올게 왔습니다. 이 자리는 2026년 비트코인의 승패를 가르지를 하셔야할게요. 비트코인의 승패를 결정할 마지막 희망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정확히 이때 상승할 겁니다. 또한 알트코인 정확히 이때 상승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주부입니다. 자, 제가 이 토요일 오전에 귀향해서 제가 고향이 여수거든요. 그래서 여수 와서 노트북을 들고 가서 찍었는데 음질이 진짜 너무 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원래 일요일은 실력을 했거든요. 근데 제 성격상 어제 영상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해서 하나 더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음질 괜찮죠? 다시 한번 어제 영상을 조금 죄송하고 갈라디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열정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오늘 영상 제가 또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긴말할 거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영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휴 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제 이 CPI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달러의 약세가 기대되고 결국 비트코인한테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거시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판단하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은 우리 이 거시적인 매크로적 관점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표 발표 자체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달러가 앞으로 강세일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약세일 가능성이 높냐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또 이번 주 이 비농업 고용지수, 농업을 제외한 산업에서의 고용지수인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즉 고용은 탄탄해요. 하지만 이 소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의 신호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 구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사실 이로 인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라는 것은 아직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시장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주봉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총 두 가지 시나리오를 약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 바로 오늘 결판이 날 겁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정확한 관점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저 코주부 이 명절날 모니터 앞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들께 진짜 기운 받아서 또 멋진 영상 앞으로 힘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CPI 발표 이후에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2026년 상승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회복해줘야 되는 이 하단 채널 라인은 아직 안착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에 피 닦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이 1번 시나리오가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채널을 돌파를 하고 눌렸을 때 첫 눌림 자리에서 여러분들 첫사랑도 이거 와이프가 안 들으려나? 그쵸? 우리 유부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는 이 첫사랑을 못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첫 눌림 자리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주요 저항을 돌파하고 내려오는 첫 눌림 자리는 손절이 나더라도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되는 자리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내려오는 첫 눌림 자리 바로 K에서 72K 부근에 매수를 하는 계획과 또 이 전저점을 기다리면서 전저점이 깰 때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고 노리는 매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 하락 추세 안에서 우리가 상승을 잡는 게 바로 역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매매는요, 이렇게 상승 추세인 와중에 눌림 자리를 잡는 게 바로 추세 추종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최대한 바닥에서 뭐 진짜 발바닥 각질에서는 못 사도 최소한 정강이 정도에서 살려면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칼날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칼날을 잡아도 좀 더 무딘 칼날을 잡는 게 우리가 덜 다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제가 써먹는 게 바로 이 주봉상 캔들에 대한 변동성이 점점 작아지면서 도지형 캔들을 만드는지 저는 이거 되게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혀 왔었어요. 기나긴 횡보 구간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밑꼬리가 긴 양봉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 캔들을 기준점으로 저점이 잡혔다라고 해석됩니다. 이 밑꼬리에 대한 기준점이요. 그리고 이때 74K 때 저점 당시에도 여기서 한동안 긴 횡보를 만들어주고 있을 때 이러한 주봉상 망치형 캔들이 나오거나 캔들에 대한 변동폭이 좀 더 잡아질 때 저는 바닥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봉 마감이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꽂혀버려요. 그쵸? 그러면 다음 주 주봉의 시가도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 심리가 시장의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꼬리를 만들지 않고 바로 급등을 하는 것은 진짜 이 크립토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고서야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캔들이 점점 길이가 짧아져요. 그러면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지형 캔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도지형 캔들은 추세 반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캔들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제가 쓰는 복잡한 또 어려운 패턴인 하모닉 패턴이나 피보나치 배열, 또 피보나치 채널, 뭐 일목구름대 등 수많은 지표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이러한 지표들은 모두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결국 이 캔들에서 파생이 돼요. 저는 매매를 할 때 또 주간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을 세울 때 해당 봉의 마감봉이 어떤 형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꼭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저는 현물은 진짜 몇 번 매매 안 합니다. 이때 로켓 지표 떴을 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신호가 떴을 때. 왜냐면 현물을 사놓고 그냥 안 보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이제 주봉상 명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봉상 도지형 캔들로 바뀔 수 있는 가격대 자체가 70.4K예요.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아침까지 70.4K 위로 이 캔들이 마감해주면 어때요? 적극적으로 현물 매수 또는 롱 포지션을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 범위는 어디에 잡아야 할까요? 이 도지형 캔들로 만약에 캔들이 바뀌면 이 밑꼬리 부분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저가로 형성되었던 이 주봉상 밑꼬리 라인은 바로 65K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65K를 어디로 잡고 손절로 잡고 67K에서 70.4K 부근 현물에 대한 베팅 및 롱 포지션 오픈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봉 캔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또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C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은 결국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일요일 바로 오늘 주봉이 마감되는 날이죠. 이 주봉 마감이 앞으로 2월달 비트코인을 운명을 가려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점은 있어요. 이대로 여기서 지속적으로 매물대에 쌓여왔고 주봉상 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대로 큰 V자 반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큰 하락으로 인해서 차트가 많이 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가끔 보면 차트가 많이 깨졌다 하는데 이 차트가 많이 깨진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일 선이고
21선, 51선, 101선이거든요. 근데 이평선들의 수렴은 곧 힘의 응축을 의미하고 결론적으로 차트를 가진 어떤 종목이든 큰 상승을 하려면 이평선들이 수렴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떤 정답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난 2024년부터 10월달까지 7개월 동안 행보를 해오면서 지루하게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정배열로 바뀌고 또 이 74K 때도 어찌됐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정배열을 만들고 로켓지프상 매수 신호가 뜨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이평선들의 수렴이 아직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평선들의 수렴이 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댓글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 지금 잠깐 봤는데도 이제 저점인 것 같아서 사고 싶다. 이런 분들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큰 손실은 언제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지금이에요. 횡보할 때, 이때가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 더 많은 시드를 투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반대 방향으로 하락을 맞아버리면 이때 손실이 평소보다 더 크게 다가와요. 진짜 손실은 누구나 다 아는 폭락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를 하고 페이크 패턴을 줄 때 가장 큰 손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트레이딩을 해왔습니다. 이 15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유튜브 시장에 상륙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수십억 원 가짜 돈으로 매매를 한다 뭐한다 이슈가 많았지만 저는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돈 1,000만원 근방에 투자금으로 매매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단 5,000달러로 이 10만 달러를 만드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러분들께 2026년 조금 더 신뢰를 얻고 싶었고, 지금 현재 2026년 1월 1일 5,000불로 시작한 저의 시드는 계속 시장이 아사리판이 와중에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엔 제가 유튜브에 첫 등장을 하면서 제가 지금 물론 TV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이걸로 어필하기 싫었고 트레이더로서 검증을 받기 위해 주식시장에선 기금증권 전체에서 상위 1%의 수익률을 가진 트레이더로 기록이 되었고, 2025 전세계 10만 명이 넘게 참가한 바이비트 워스트 전세계 코인 투자 대회에서 397등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아마 한국인 중에 500등 안에 든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평소에는 공부방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승장대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만 보고서도 그냥 알아서 돈 복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다릅니다. 남들보다 먼저 빨리 기회를 잡지 않으면 또 우리는 도태가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 녹화하고 편집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나오지 않은 저의 모든 실시간 매매 타점과 저의 15년 동안의 매매 노하우, 또 중요한 정보 등을 유튜브보다 더 먼저 빨리 오늘의 코인스토리 공부방에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약 2,100여 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매매 일지를 공부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고, 지난 72K까지 반짝 상승을 했을 때도 저는 추가 하락 시그널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현물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버추얼 프로토콜 정확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약 16%에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냥 종목만 뜩 공유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근거는 뭔지 공부 또한 되게 여러분들께 모든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어요. 또 이 오늘의 코인스토리 공부방과 더불어서 오늘날 저를 이끌어준 저의 길잡이 같은 존재, 이 로켓지표 시즌2가 있죠. 내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놨더라도 이 로켓지표는 실시간으로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저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조건이 만족될 때 상승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매수 신호가 나오고, 모든 조건이 만족될 때 이러한 하락 신호, 즉 운석 신호가 나옵니다. 이것만 보셨었더라도
이 하락을 피할 수가 있었겠죠.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공부방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불법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구독자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을 달성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하고 신뢰있고 열정적인 코인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공유 받으시고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을 통해서 제 유튜브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이 두 개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때까지 보여왔던 이 트레이딩에 대한 저의 자신감, 또 저의 매매 일지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러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러면 구독자 인증을 위한 간단한 설문지 하나가 뜨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고 이 밑에 있는 거 둘 중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가 조금 더 답장을 빠를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밑에 있는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저 코주부가 이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히든 종목 또 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관점 공유만까지 여러분들께 즉시 그리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또 하락하는 모든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모두의 조롱과 이 비관론적인 기사들을 소화하고 상승을 했어요. 가장 비참할 때가 오히려 큰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기회 저 코주부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하나가 나스닥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고 이 편선들이 이 이후에 정돈이 됐다고 해도 지금은 어느 시기냐 하면은 자산이 리밸런싱이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위험자산의 대표 주자인 나스닥도 지금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은 이 금과 은 같은 각종 원자재 애들도 같이 동시에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금과 은의 상승분에 비해서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은 하반기에 정말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다시 크립토 시장에 흘러 들어갈 때 저는 이런 시각을 봅니다. 이 나스닥이 하락하고 그 문이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홀로 상승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스닥과 금과 은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비트코인까지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이 동시에 이런 자산들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상승하는 종목이 다음에는 비트코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자산의 움직임과 현재 가장 동일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나스닥 안에 속해 있는 이 빅테크 종목들의 흐름을 보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비트코인은 이 블랙록의 기술주 ETF와 완벽한 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자산의 가치보다는 이 고위험 기술주의 취급을 받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 나스닥 기술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같이 따라갈 거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 이 90% 이상의 확률로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전부터 저점을 계속 올려줬으나 이 저점에 대한 추세라는 이탈하고 밑으로 빠져버린 상황이고 이 하모닉 패턴에 대한 오더블록의 지지 또한 무너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음운 구름대도 지금 현재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추가 하락을 시사하는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됐었고 예상되는 지지 라인은 이 피보나치 채널상 제가 이 5개의 채널만 주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까지 나스닥의 과거 프랙탈 구조상 이 피보나치 채널이 굉장히 강력한 신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 가정했을 때 지지를 받고 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 라인이 바로 이 23,500포인트에서 24,000포인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이 일목균형표 또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흐름을 거쳐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주봉이 도지형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 모든 상황은 역전되는 겁니다. 여기서 횡보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제가 이 고점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알트코인들도 한번 살펴보면 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따라 상승을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이 하단에 있는 빗각 추세 라인을 명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평균선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이 크립토 시장의 부대장답게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SS의 라인이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ICT 트레이딩 구조상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세력들이 유동성을 흡수해서 올린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또 강력한 저항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겠죠. 이더리움 주봉을 한번 보면 똑같아요. 이더리움도 주봉상 이 주봉이 어떤 캔들 도지형 캔들로 마감을 해준다면 저는 이때 이더리움도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주봉상 이거 도지로 캔들 마감 못하면 비트코인처럼 이 저점 위협할 때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또 바로 오늘 거의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2월부터 3월까지의 전략은 거의 저는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 도지코인 같은 종목들 있죠. 물론 이 도지코인 같은 종목은 지금부터 저는 현물 매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주요하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사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 나가면 크게 손해볼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더 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냥 이런 것들은 차트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도지형 캔들로 바뀌거나 이 도지형 캔들로 주봉이 형성되지 않을 때 저가를 위협하는 부분에서 사면 57K에서 60K 부분이라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 도지형 캔들로 마감 못했을 때 이 두 가지 중 하나 자리만 우리가 노려보고 사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자동적으로 아마 수익이 따라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매매하고 있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카이트 정말 멋지게 보란듯이 상승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많은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카이트가 제가 진짜 2026년 올해의 종목이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정확한 관점, 이 많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 카이트 이거 하나만 매매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꼭 꼬집어 드렸거든요. 자,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게 2주 전 영상이거든요. 같이 한번 10초만 들어볼게요. 이 카이트 이 종목처럼 매물대가 얇은 종목들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즉 고점을 경신한 종목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오늘 카이트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약세로 나오고 있으나 이 종목만큼은 지금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락장일수록 여러분들 갈 놈은 더 간다고요. 이 투자의 법칙과도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 보셨다시피 이때가 208원이었어요. 근데 360원까지 상승했죠. 시장이 어려워도 갈 놈은 가요. 지금 시기는 이런 종목들만 찾아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저를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참고는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 또 따로 볼 알트코인들은 뭐가 있냐 하면은 저는 이 포켓 네트워크도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저점 추세 라인을 뚫어준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 물론 로켓 지표도 지금 안정적으로 떠 있고 이 종목 손절 잡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이 20원 손절 잡고 여기 하단 빗각 라인에 붙었을 때 매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그 차트상 근거가 있는 종목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미노스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아마 알트코인들도 순환매가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도 연휴 동안 강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가 꼽아왔고 현재 이 로켓 지표도 이쁘게 저가권에서 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이렇게 많은
현물 히든 종목들을 오늘의 코인스토리 공부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래 커넥트도 정확히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이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이 위대한 여정 2026년 저는 제 목숨과도 같이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코즈부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또한 를 이용해서 또 15년차 트레이더 코즈부의 노하우와 경험치를 전수해드려서 모두 속도는 다르나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간단한 설문지 하나가 뜨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있는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저 코즈부가 로켓지프야 코즈부의 히든 종목 또 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관점 공부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자자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이신가요? 이제 시장은 정상화로 진입하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와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